여러분은 매일 주방에서 요리를 하십니까? 가스레인지로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볶음 요리를 만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폐암 환자의 90%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입니다.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의학계가 지목한 주범은 바로 주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스레인지입니다. 상명대학교 강상욱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부터 유해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검사했더니 10명 중 3명이 폐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가스불 앞에서 일한 결과입니다. 젊은 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스레인지는 유독물질 제조기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를 태워서 열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미세먼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입니다. 찌개를 끓이거나 고기를 구울 때 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안전 기준보다 수십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 작은 먼지는 우리 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랜 시간 이런 먼지를 마시면 폐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입니다. 과거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연탄가스가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가스레인지도 불완전하게 타면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주방이 넓어서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두통이 생기고 속이 메스껍고 신경이 손상됩니다. 전문가들이 측정기로 확인하면 경보음이 울릴 정도입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코로 들어가는 양이 상당합니다. 세 번째는 이산화질소입니다. 가스불은 온도가 8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질소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들어있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마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발암물질입니다. 포르말데히드, 벤젠 같은 물질들이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정한 물질들입니다. 가스가 완전히 타지 않을 때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매일 우리 가족의 폐로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큰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30%가 폐에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주방 환경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반 가정은 어떨까요? 하루 3번, 몇 끼마다 요리를 합니다.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씩 가스불을 켭니다. 1년이면 500시간이 넘습니다. 10년이면 5000시간입니다. 주로 요리를 하시는 분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그래서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것입니다. 강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위험한가? 전기레인지가 위험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미국 화학협회도 2017년에 실험을 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레인지로 바꾸십시오. 세계적인 과학자 단체가 내린 결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스레인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에는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는
가스레인지를 팔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가스 연결을 금지합니다. 전기조리기구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만들까요? 환경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 이런 강력한 규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레인지입니다. 특히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전기레인지가 좋습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소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산화질소도 나오지 않습니다. 발암물질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폐암의 위험 요소가 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전기레인지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강상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전자파를 맞는 게 낫습니다. 게다가 전자파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파 세기가 크게 줄어듭니다. 불 세기를 중간으로만 조절해도 전자파가 대폭 감소합니다. 가스레인지의 유해물질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기레인지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적습니다. 가스 폭발 걱정이 없습니다. 불 조절이 정확합니다. 청소하기도 편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쓰면 금방 적응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바꿀 가치가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로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사시거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요리할 때 반드시 창문을 여십시오. 한쪽만 열면 소용없습니다. 최소한 2곳 이상을 여십시오. 공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해물질이 밖으로 나갑니다. 둘째, 환풍기를 강하게 틀으십시오. 약하게 틀면 효과가 없습니다. 소음이 나더라도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요리 시간을 줄이십시오. 오래 끓이는 요리보다 빨리 만드는 요리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가스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배관이 낡으면 더 위험합니다. 가스가 새면 큰일 납니다. 다섯째,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10,000원에서 3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도 전기레인지 교체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비흡연 여성 폐암의 주범이 바로 주방이라는 것. 해외에서는 이미 강력한 규제가 시작됐다는 것. 안전한 대안인 전기레인지가 있다는 것.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익숙한 위험을 계속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변화하시겠습니까?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폐가 병드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우리 집 주방을 어떻게 바꿀지 의논해 보십시오. 당장 전기레인지로 바꿀 수 없다면 창문부터 여십시오. 환풍기를 강하게 틀으십시오.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건강한 주방, 안전한 가정.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